네, 저희가 지난 9월 처음에 그 경기소리를 하다가 정가로 전공을 바꾸고 있는 서정화 선생님을 만났었는데요. 오늘 서정화 씨를 다시 모셨습니다. 그의 어머님이신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서정화 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10월에 하는 공연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거 어떻게 바꿨고 왜 이걸 하는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가곡 가사의 발성과 민요의 발성이 뭐가 다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할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시고 이참에 우리 또 민요의 대가이신 우리 선생님과 함께 뭐 엄마 딸로서가 아니라 오늘은 민요 대 정가 대 민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좀 더 독특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편안하셨죠? 네. 그동안에 제가 왔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늙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비결이 뭔가요, 선생님? 그냥 인사로 듣겠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로 선생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신 것 같아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취해 보이고 취해지고 추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게 감추려고 안 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보이지 않는 왜 우아한 그 백조가 물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무대에 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민요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하여간 60년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소리로 산지. 네, 소리로만.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는 이제 다들 그래요. 제가 이제 지도자로서 제가 가르쳐 본 거 세월을 보면은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진 학생들이 다 많아요. 뭐 진짜 정말 성실하게 또 아니면 정말 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아. 그래서 네가 소리한 지 얼마나 됐냐 그러면은 뭐 20년 됐어요, 뭐 10년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한 20년이고 얼마나 열심히 한 10년이냐 이러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세월만 걸어놓은 10년, 20년인 거를 세월 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0년 했단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정말 매일 하는 지금 그런 몇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세월만 걸고 가기가 너무나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이왕 하면 잘해야 돼. 소리를 잘해야만 살아남아. 이런 게 저는 골수에 맺혀서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문우답이네요. 사실 선생님같이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에 만약에 제가 그걸 대답을 한다면은 저도 아마 걸쳐놓은 세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는지 저는 주어진 게 소리를 밥 먹듯이 해야만이 그게 줄지를 않는데 안 하면 안 한 만큼 이상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진짜 연습이고 공부고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공부 시절에 다 공부를 했잖아. 그냥 서당계죠. 근데 아무튼 선생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년을 했어도 그 중에 내가 정말 나를 다 바쳐서 한 시간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 되고 그래야 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선생님 세대는 사실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열심히 하는 건 나름인가요? 네,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놀면서 그렇게 세월만 보낸 사람이 많죠. 우리 후배도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할 때만 오금이 저려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요. 사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그걸 패턴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딸이기도 한 우리 동지이기도 한 또 가끔은 왼수이기도 한 우리 서정화 씨한테 처음에는 민요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 민요를 권했던 건 아니실 거예요. 사실은 얘를 이제
그 정가로 처음에 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왜냐면 제가 제자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제자가 소리를 하니까 같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분자를 따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이대를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를 가려면 전공을 바꿔서 보내야겠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부터 걔는 이제 민요를 어려서부터 저한테 왔으니까 네. 민요를 하고 얘는 그렇게 하고 같이 학교를 보내려면은 얘는 정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얘는 정가를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자를 위해서인가요? 따님을 위해서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리는 다양한 같은 예를 들어서 판소리 말고는 판소리는 발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정가나 우리 경기민요는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정가를 하고 민요를 하면 다양성이 있으면서 더 넓게 소리를 두루두루 정말 그야말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아주 거기에 몰입이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잠깐 맛만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빠져버렸어.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대학을 진짜 잘 다녔고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자 제가 바꾸라고 그랬죠. 민요로. 네, 민요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그러고부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해라, 연습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히 네. 이춘희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그때 죽이고 싶기도 하고. 예, 이거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 소리는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더 화나죠. 네, 더 화가 나고 속상해 죽겠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얘한테 또 하면 튈까봐 또 반항으로 또 이렇게 할까봐 좋게 여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하겠다 말겠다 대꾸도 안 해요. 개무시를 하는지. 네, 진짜 정말이야. 그러면서 연습해라 좀 소리 좀 해라.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요만큼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소리는 정말 안 되고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그 대회를 나가라 그러면은 그 대회를 목표로 해서 연습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통령상을 이제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너도 한번 바라보고 그거 한번 나가라. 네, 목표가 이제 생기니까. 그러고서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좌절하면 또 안 할까봐 그냥 정말 너가 어느 선까지 네가 소리가 되는지 너를 테스트하러 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닭장에 가서 닭이 우는 소리를 입을 보면서 그거를 하면서 그 고음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지가 해보고 이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운이 좋았든 간에 일단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든 간에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그만이야 또. 받았으니까 됐다. 정말을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정말 얘 때문에 울기도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네. 그랬죠.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따님으로서가 아니라 경기민요를 하기에 어떤 소질이 있었던 건가요? 다분하게 가지고 있죠. 목소리가 저보다 더 좋아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얘처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지금 얘는 이제 이 나이는 됐네 진짜 이 나이는 때는서부터 저는 소리를 시작을 해. 만약에 진짜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 결심을 운동을 하면서 한 게 이 나이 때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잘할 때를 기다려? 이건 너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서 아무리 할 때를 기다려도 안 하고 이러면서 저는 내가 가진 얘기를 다 했어요. 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난 이렇게 연습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핵기로 듣는 거예요. 들어오면 바로 나가. 안 돼. 그러면서 이거는 엄마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자기 스타일. 그러면서 목이 좋은 것만 믿고 안 하는 거. 그래서 진짜 타고나기를 목도 좋고
귀도 열려 있고 네. 다 했는데 이 열심히 목에 안 해. 네, 이 목에 소리가 이게 저기 소리 목이 붙기까지는 많이 해야 붙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러면은 이 소리 한 사람은 여기에서 소리가 다 묻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리랑이냐고요. 던져놓는 거. 네. 네. 그럴 적마다 아주 죽겠어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왠지 그 고등학교에서 학부형 모셔다 놓고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도 미녀로 이제 내 품 안으로 들었나 했더니 지금 다시 이제 네. 정가로 이제 정말 갈 길을 설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참 얘하고 이제 그 서로가 주고받고 다짐을 너 진짜 후회 안 해? 안 해. 정말 너 진짜 자신 있어? 안 해. 자신 있어. 이러면서 진짜 어느 날 아주 각오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저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간을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여지껏 몇십 년, 내가 심지어 10여 년 이상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했으니, 네. 내가 차라리 그리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지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라고 그래 보자. 그럼 그러자. 이러면서 안 돼. 여지껏 있다가 안 돼. 나 혼자 자문자답을 해가면서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가도 후회를 안 하겠어.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다짐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그럼 가라 그래. 네. 그렇게 하고서 보내고 얘가 가고 그러고 나서 얘가 정말 결심을 하고 간 건지 가서 이제 뭐 그 더 새로운 뭐 각오가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가 조금씩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뭐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게 활기가 생기고 저하고는 맨날 화났어.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맨날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만 보면 피하는 모습 이런 것만 보다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있고 알게 모르게 가족관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부터도 사실 이제 정말 하는 게 싫었는데 우리가 옛날 속담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는 해서 사실 하는데 되게 불편한데 실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수자, 전수자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엄마 욕심에 아니면은 부모 욕심에 자식한테 그걸 주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식의 욕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히려 그걸 다들 그러는데. 그래서 더 저는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리네요. 근데 얘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그 욕심을 이렇게 그 뭐가 저기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엄마가 뭐 진짜 나한테 준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하겠어. 이런 말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강제로라도 진짜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하고 저기 뭐야 같이 졸업한 이제 뭐 그 친구가 잘한다는 건 지도 아니까 그 때문에 엄마가 혹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엄마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은 사실은 살짝 아쉬움이 묻어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거고 그리고 아주 잘 키우신 거고 그래서 뭐 훌륭한 제자 하나 뺏긴 것 같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가 분야는 아직까지는 너무 인구가 적잖아요. 하는 인구가 그래서 어떤 꼭 필요한 또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더 후원을 해주셔야 될 거고 우리 그날 이제 얘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일반인들은 더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서정아라는 사람이 민요 부를 때와 뭐 큰 차이는 물론 이제 어떤 발성이라는 게 다르겠지만 뭐가 다를지를 본인이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이제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민요와 어떤 정가의 발성 뭐가 가장 다른가요?
일단 음악적으로. 정강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목젖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가까운 곳에서. 예. 근데 민요, 예. 잡가, 민요는요. 요 입술 밖으로 나오는 소리, 밀려 나오는 소리예요.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민요나 잡가는 이렇게 나온다면 정가는 더 안에서부터. 네, 안에서 머금은 오 요런 차이요. 듣기에는 더 크게 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끌어내는 게 작은 만큼 멀리서 내려오기 때문에 힘든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예. 제가 볼 적에 저도 정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정가는 절제. 절제 속에서 그 표현을 다 하는 거고 우리 그 경기 민요는 절제 반 완전히 표현 반 이래가지고 그 넘나들면서 소리를 다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목젖 가까이서 소리한다 그러면 거기서 머금은 소리, 예, 머금어서 거기서 절제 속에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래서 진짜 실타래 뽑아 명조실 가다들하게 그렇게 뽑아내면서 그걸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정말 사실 그럼 더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정가는 정간보라는 악보가 있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네. 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그럼 이제 안 돼서 그런 부분도 근데 전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어요. 그 정확한 음을 내는 그 거. 이제 딱 그 규정 안에서의 네네네네네. 내 운신의 복, 내 능력만큼. 근데 이제 민요는 어떻게 보면 희로애락을 다 표현하는 소리니까 사실 뭐 이제 넘나들죠. 네. 예. 자기 마음껏 기분껏. 네네. 그래도 거기에도 이제 있잖아요. 그럼요. 소리의 도가 도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는 그 말씀하신 그 네. 도를 어떻게 지키면서 맞아요. 그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너무 넘치면 네. 이게 좀 천박하고. 과하고 그죠. 또 이걸 안 하면 재미없고. 네, 재미없고. 그러니까 참 민요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정가도 네, 어려운 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좀 더 내공을 이렇게 표현하는 음악으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하고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춘희라는 대단한 명창을 어머님으로 뒀지만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향이 이제 이쪽에 다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저는 성향이 정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목을 정가로 이제 표현을 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물론 여류 가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정아라는 이제 여류 가객이 된 거죠. 이제 정가라는 사람도 우리가 가객이라고 하니까 거는 기대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그 내공의 어떤 깊이, 경험의 깊이, 다양성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아질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훌륭한 제자를 하나 뺏겼지만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 상도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정말 너무너무 두 분 다 잘 놀아주셔서 보기에 너무너무 네, 하여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주인공은 우리 서정아 씨가 계속 지난번부터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잠깐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로 이제 다시 넘어오면 지금 한 60년 이상을 정말 경기소리로 이제 사셨잖아요. 네.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하기 싫을 때는 가끔은. 네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큰 공연 앞두고 연습을 줄창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죽자꾸나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연습을 안 하고 소리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불안해서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정말 그야말로 힘든 고행을 진짜 찾아가면서 제가 그러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 작은 공연, 예를 들어서 작은 공연이라는 거는 남이 공연하는데 제가 이제 뭐 게스트로 갔을 때 네. 그럴 때 공연도 제가 이제 중간이거나 끝에 부분에 할 때는 남이 공연할 때 그럴 때 시끄러운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밖에서든가 제 분장실이든가 아니면 그 극장 뒤에서라든가 소리 지르면서 제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해야만이 제가 소리가 안정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이러고 앉았다가 소리 자기 차례 나가서 하는 거 사람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았다 소리를 저렇게 잘하지. 제가 어떤 공연 사회를 보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를 카톨릭 이제 신자였는데 이제 가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날라리 신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많아요. 예, 뭐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고 성가도 불러야 되는데 안 다니다 갔더니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하는 것도 힘들고요. 선생님 그 성가 부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매주 갈 때는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이런 건 어려워. 진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늘 갈고 닦지 않으면은 이게 표가 나요. 네네. 진짜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 건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호흡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사실 이제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진짜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면에서 아마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 집에는 안 사시겠지만 예, 이제 가끔 이제 연습실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 공간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오고 그럴 때 참 그 분위기가 되게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공간에서는 제 연습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그러시구나. 여긴 또 이제 민요로 물들어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저기 그 지금 그 가사 선생님이 요 근처에 계세요. 한 20분 거리? 네, 차로 한 20분 거리 가깝게 계시니까 거기가 늘 이렇게 그 뭐랄까 거기가 거기 가서 연습하고 거기 놀아도 거기 가서 놀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손님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바람직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계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고 자식이 하고 형제가 하고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떤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켜져서 아주 바람직한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가는 거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연을 더 많이 하실 텐데 요즘 그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공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건 없나요? 이제 큰 공연은 벌써 했어요. 어떤 공연 하셨어요? 어떤 공연이냐면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무형문화재 그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개 행사라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 공개 행사를 저기 우리 12작가 12개를 그걸 이번에는 다 했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했는데 제가 완창으로 6개를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연습까지 제가 2회 공연했다시피 연습을 공연처럼 했고요. 또 공연을 진짜 공연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진짜 그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 안에 연습도 주창했지만 그 공연 당일날 그렇게 그냥 연습을 그렇게 풀 다 했으니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선생님 예전에 이제 12작가 음반 제일 먼저 소리꾼 중에 제일 먼저 내신 거예요. 분홍색 그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일반인들한테 민요는 되게 친근한데 사실 작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대중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작가의 매력 좀 소개해 주세요. 첫째는 일반인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보유자가 지정된 지가 벌써 20년이 훨 넘었는데 제가 공연을 해도 꼭 민요를 했어요. 여지껏.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정받은 게 12작가인데 왜 공연을 그렇게 민요로만 했나. 이제부터는 이제 지켜야겠다. 내 자신이 이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공연도 저를 불러가는 공연 주최 측에서 민요를 해달라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작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반인들은
첫째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으면 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잡가란 그 가사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사 내용도 좋은 가사도 많거든요. 그렇게 자꾸 듣고 가사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민요를 배우러 왔다가 잡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게 더 좋아요 이러는 저기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중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 네,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반갑고요. 네. 네,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회는 많지 않지만 꼭 한번 들어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그런 왜 광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 한번 매력에 빠지면 처음 들었을지라도 계속 듣고 싶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네, 해석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정도는 매력이 있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다. 네, 맞습니다. 들어봐야 알고. 네, 네, 네. 그거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12작가를 좀 더 널리 알리는 네. 그런 역할을 선생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정화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여러 활동을 했지만 이제 가객으로서는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무대가 이제 곧 이제 있을 예정이잖아요. 정말 어머님과 쌍벽을 이루는 물론 이제 급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열심히 해서 그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